글로벌비트 시간입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순환매 장세에서 조금 변화가 감지됐던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체리넬커의 의상처럼 미국 시장 반등이 나와줬던 하루였는데요. 물론 미국 시장의 상승은 초록색으로 표현이 됩니다만 이렇게 빨간색을 보면 기분이 좋은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상황 체리넬커와 함께 주요 내용들 살펴보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공식 사퇴 이후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는 좋았는데요. 지난주 하락을 딛고 기술주들 중심으로 강세가 두드러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은 좀 활짝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아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대 지수 종가 상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일제히 지수는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가 1%의 상승세, 이제 5,560포인트 선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기술주들이 다 함께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특히나 아웃퍼폼하는 분위기, 1.6%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이제는 18,000포인트 선 거의 육박해 있는 수준이 되겠고요. 다우지수는 장중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0.3% 강보합권은 지켜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시장을 좀 요약을 하자면 빅테크주들이 턴어라운드를 보였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S&P 500 지수가 2개월 내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빅테크주들로 다시금 로테이션이 좀 돌아오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중소형주들은 약했을까? 지난주에 나타났던 그 시소 게임이 과연 오늘도 나타났는가를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러셀 2000 지수의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주 6% 주간 단위 상승률을 나타낸 이후에 오늘도 이렇게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1.7%의 흐름, 2222포인트 선까지 이제는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함께 강한 하루였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들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일단은 반도체주들, 지난주 나왔던 커다란 셀로프를 딛고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5% 가까운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주에 8%나 급락을 했었죠. 그 가운데 급락분을 좀 크게 만회해가는 움직임 오늘 나타냈고요. 그 외에도 브로드컴, AMD의 종목들이 2%대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이쪽에 위치한 장비주들도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KLA 코퍼레이션 모두 5% 내외의 급등세를 기록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ASML이라든지 온세미콘덕터 등의 종목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세를 나타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엔비디아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끔 중국 맞춤형 AI 칩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름은 블랙웰 B200에서 제로 하나를 뺀 B20이 되겠는데요. 이 앞서 H백 칩 역시도 수출 규제에 저촉되지 않게끔 이 중국 보급형 제품을 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에만 1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바가 있는데요. 직전 분기 전체 매출이 260억 달러에 달했다 보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매출이 바로 이 B20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B20을 통해서 또 추후에 커다란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외신 파트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도 엔비디아 간밤 파이퍼 샌들러에서 목표가 상향 이슈가 있었습니다. 10월에 블랙벨이 공식 출시되면서 새로운 성장을 촉발해 줄 거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를 기존의 $120에서 이제는 $140까지 높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요. 전일 종가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20% 가까운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동을 해봐서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메타 이 종목들도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그랬던 반면에 애플과 아마존은 오늘 상승세에 동참하지 못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통신사 가운데 버라이즌 이슈를 챙겨봐야 될 텐데요. 오늘 6%의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2분기 실적 실망감 때문이었는데 매출액이 328억 달러로 전망됐던 330억 5천만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EPS는 1.15달러로 정확히 인라인 수준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6%의 급락세. 그러다 보니까 뭐 여타 통신사들도 상황이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촉발이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T-모바일이라든지 다른 통신주들 분위기도 다 함께 하락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 소식도 챙겨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 5%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가 자신의 X 계정에 하나의 포스트를 게시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내년에 시험 생산 후 공장에 배치하겠다라는 뉘앙스의 내용이었는데요. 2026년에는 대량 생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연하는 영상을 봤을 때 앞서 보여줬던 옵티머스보다 훨씬 더 손가락 움직임이라든지 이렇게 걸어다니는 동작이 더 스피디하고 부드러운 모션이다라는 점을 체크할 수가 있었는데요. 잠시 후 외신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내용 역시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하락 특징주를 체크를 해보자면 기술 섹터 내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가 큰 폭의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IT 대란 여파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먹통 사태를 겪은 컴퓨터들 850만 대가 있었는데 상당수가 이제는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다만 각 금융, 통신, 항공, 의료 분야별로 워낙 피해 규모가 있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과정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지게 되는 재정적인 부담이 좀 클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인지 이번 사태 이후에 월가 IB들에서는 목표가 줄 하향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장 우측의 날짜를 보시면 전부 다 간밤에 나왔던 월가 IB들의 투자 의견 업데이트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목표가를 내려잡은 하우스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런데 또 동시에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새롭게 게시하거나 업데이트하고 있는 IB들도 있습니다. 그간의 하락이 조금 과했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IB들도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사이버 보안 업계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의견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특징주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전기차주들 오늘 일제히 상승 흐름을 시연해줬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이죠. 대출 우대 금리를 5달 만에 깜짝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동결을 예상했기 때문에 의외의 인하다라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5년물 금리가 그럼으로써 3.85%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출을 많이 해서 많이 받아서 투자를 늘려야 하는 이런 기술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되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소비가 또 촉진되는 움직임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기업이면서 또 소비재를 판매하는 중국의 전기차주들에게는 이것이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리오의 주가가 5.2%, 리오토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리비안 등의 종목들까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비아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아디의 경우에는 약간 센티먼트를 조금 반락시킬 만한 이슈가 함께 있어서 좀 따로 이렇게 챙겨봤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비아디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그런데 7월 16일자로 지분이 이제는 5% 미만으로 내려왔다. 4.94%까지 축소가 됐다라는 소식이 또 추가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사실 16년 전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2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되면서 또 한참 피크를 찍었을 때 80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버크셔가 투자했던 종목들 중에 가장 커다란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좀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계속해서 지분 축소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3%대로 축소됐을 때 다시 한번 공시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슈를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암호화폐 관련주들 또 챙겨봐야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바이든 후보의 사퇴 소식이 공식화된 이후에 잠깐 아주 짧게나마 반락을 했었는데요. 이후에는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8,200달러 선 부근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요. 각종 관련주들 오늘도 양호한 움직임 나타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IQVIA 홀딩스 오늘 2분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주가 역시 양호한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간밤 미증시 특징주 시황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가장 중요했던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간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급등세를 시연을 해줬습니다. 엔비디아가 역시 대장이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던 시장의 흐름이 간밤 미국 증시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러한 이슈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국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칩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해왔던 엔비디아인데 역시 엔비디아 1등다운 면목, 유비무환,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다는 역시 엔비디아의 자세를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또 간밤의 시장의 흐름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들여다보시죠. 엔비디아가 대중국 수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최신 인공지능 가속기 블랙웰의 중국 버전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그간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 전용 칩셋을 내놓았는데 이 전략을 최신 칩셋에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엔비디아가 중국 내 주요 유통 협력사 중 하나인 인스퍼와 협력해 B20이라는 AI 가속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이전에도 미국의 대중 규제를 회피해서 중국향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해왔습니다. 중국 전용 칩셋들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 변형 전에는 A100, H100 같은 최신 칩셋이 있었습니다. 최고도 성능의 칩셋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보다 성능을 조금 낮춘 A800, H800이 2022년에 제재를 회피하는 제품으로 중국에 출시가 됐었죠. 그리고 2023년에는 H100과 H200의 제재를 회피하는 H10, H20이라는 제품이 중국 내에 출시가 돼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번에는 블랙웰 칩에 대한 대기 모드에 현재 시장이 들어가 있는 가운데 B200 제품의 조금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B20으로 추정되는 제품이 엔비디아 준비 현재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대중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그와 함께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과 러시아 수출도 지속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이번 소식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중국의 데이터 센터 수요도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미국의 점유율이 51%라고 한다면 중국이 그 다음으로 유럽과 함께 많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은 대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수요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엔비디아의 흐름이 매출 성장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과연 로테이션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까지 다시 상방을 열어줄 것인가 이 부분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7월 들어서 이렇게 좀 크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이 과매도 상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함께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원대한 구상 중에 하나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습니다. 2021년 처음으로 시장에 이름을 드러냈던 옵티머스, 앞으로의 로드맵이 또 한 번 공개가 됐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의 X글을 통해서였습니다. 어떠한 로드맵인지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내년 시험 생산의 공장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테슬라가 내년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험 생산에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옵티머스를 테슬라 공장에 배치한다는 의미로 2026년에는 다른 회사들을 위해 대량 생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옵티머스의 2021년 초기 구상만 해도 모양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관절도 딱히 없었고요. 굉장히 사람과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에 공개를 했던 모습들 그리고 2024년에 현재 시장에 공개가 되고 있는 옵티머스의 모습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경지에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2025년 내년부터 옵티머스를 공장에 배치를 하게 된다면 테슬라가 전기차 한 대를 판매할 때 얻을 수 있는 영업 마진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 로봇 사업에도 역시 열중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구글 알파벳, 엔비디아, 메타 같은 기업들이 있겠고요. 투자를 통해서 로봇 사업에 방점을 찍고 있는 기업들로는 아마존, 인텔, 오픈 AI, 삼성 같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해서 역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로봇 사업은 성장 산업이라는 것에 키워드가 있지 않고 앞으로 숫자가 찍힐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만큼 테슬라의 흐름들 그리고 여타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들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를 결정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결심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기후 보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43억 달러의 기후 보조금을 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간밤에 태양광 관련주들, 풍력 관련주들도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들여다보시죠.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의 주요 기후법에 따라 창출된 43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신청한 30개 주, 지방 및 부족정부가 제안한 25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보조금은 주택에서 농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청정 에너지 기술의 배치를 지원할 전망으로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300억 달러 이상을 요청한 약 300건의 신청서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에서 52%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조치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오염을 2%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역점 사업으로 펼쳐왔던 IRA, 아마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낙점이 되게 된다면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꾸준하게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 인사들의 결집세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지지층을 조금 더 강하게 결속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놨는데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특히 트럼프 후보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반대되는 부분들, 특히 인종적인 면이라던가 여러 가지 반대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세를 얻게 된다고 한다면 대선 구도가 양강 구도로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선까지 10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정치 자금 면이라던가 지지세가 결집되고 있는 모습들 속속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한번 계속해서 이 정치 변수의 변동성 위에 올라타서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사실 태양광이라던가 풍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면에서 그리고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조금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가격적인 면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뚫어내야 하고 미국의 지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모멘텀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금 가격 함께 들여다보시죠. 국제 유가가 4흘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80달러 선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간밤에는 가상자산 역시 계속해서 가격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68,000달러 선에 움직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금은 지난 하루 동안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400달러 선 안팎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